예, 저희가 준비한 5위 이준석 대표의 평론에 칼을 뺀 윤석열 후보, 이 얘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던진 뒤 열린 첫 회의였는데요.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집안 단속을 했습니다. 그 작심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은 상명하복의 이런 히어라키 조직이 아닙니다. 당원이 당의 중심이고 당의 주인이고 누구나 평등하며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는 따라야 합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선거를 이기려면은 당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3자가 뭐라고 얘기할 때 또 한 번에 국민의 기대를 갖다 저버릴 것 같으면 국민이 완전히 버릴 수도 있다는 이런 긴박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 당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 거라는 건 정치인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들으신 그대로예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누구든 제3자적인 논평가가 돼선 곤란하다. 이제 당대표 본격적으로 겨냥한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죠. 김건희 씨 문제와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어제 사과로 인해서 예. 김건희 씨 문제는 이제 일단락됐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남은 게 이준석 대표 입장인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 주말에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고담시에 경찰국장 같다든지 우리 후보가 안 될 것 같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선을 넘는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태도와 지금 송영길 대표의 태도가 상당히 비교가 된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송영길 대표는 뭐 이야기 되든 안 되든 간에 제명학을 공부해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 최근에 다리 수술까지 했거든요. 예. 목발을 짚고 나와서까지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어떤 당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송영길 대표와 지금 밖에 나가서 선대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어떤 면에서 당 후보를 어떤 면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차이. 예전에요. 야구 해설가 허구현 씨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야구 해설 정말 잘하시거든요. 근데 35세 너무 해설을 잘하니까 이 감독도 잘할 것 같아서 청보 핀토스에 그때 감독으로 영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딱 1년 만에 잘렸어요. 왜냐? 연전연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당대표하고요. 그리고 논평을 잘하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야구 해설 감독과 그렇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대표는 어떻게 하든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논평가들은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대표는요. 일단 선거 승리를 해야 되고 뭔가 결과물을 당원들에게 보여줘야지만이 그 리더십이 인정을 받는데 예.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말은 뭐 논평은 계속하고 있지만 결과물을 오히려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런 비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물론 뭐 이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후보와 생각과 다르다고 반대 의견 개진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김종인 위원장도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를 애둘러서 경고한 건지. 근데 이준석 대표 뭐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언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당내 충돌은 계속 여전한데요. 사실 이제 오늘 그 당 선대위 회의가 아마 올해 들어서 마지막 그 후보가 주재하는 회의거든요. 왜냐하면 예. 다음에 그 다음 일정들은 이제 지방 일정들이 좀 있으셔서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도 있었고 하니까 좀 이제 쇄신하는 의미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말이 잘 안 나오는 게 저희가 선대위에 소속돼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발언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바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당의 내분 이런 상황이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 모자랄 판인데 이제 네. 70여일 남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왜 국민이 당을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당을 걱정하게 하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좀 정리정돈을 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을
하시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당대표를 가리켜서 평론가, 뭐 논평가라고 한 건 생각보다 작심 발언 아닌지 어떻게 근데 이제 생각하십니까? 누구도라는 누구든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말고 김종인 위원장 말고도요. 당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이 선대위에 밖에 계시지만 네네. 이번 선거를 두고 궁극적인 목표는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절대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또 당 차원에서 대표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죠. 충분히 안에서 소통할 문제를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서 소위 직접 대화가 가능한데 네. 마치 간접 대화하듯이 하는 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태희 본부장은 이준석 대표 애둘러서 좀 비판한 것 같은데 김태흠 의원은요 아주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철딱서니가 없고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오늘 SNS에 올렸는데 뭐 반면 이준석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러니 꼰대 소리를 듣는 거다. 이도항 의원님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어요? 당내 분위기를?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청년 정부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30대 당대표를 실제로 이 연령의 느낌으로 철딱선이 없고 이 자기보다 손 아랫사람에게 하는 이런 발언들을 마구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사실은 당대표에게 지금 뭐 이렇게 화살을 쏘는 느낌이지만 예. 실제로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렇게 계속해서 밖에서 당을 공격하는 모양새는 이 윤핵관들에 대한 해결 이것들이 여전히 이제 이 오리무중 상황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겉에서 김종인 대표도 결국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사라졌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본인 리더십이 있다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해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왜 이런 모습들을 이런 사분오열되는 모습들을 왜 이 관람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되지 못하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에게 그 과중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앞서 얘기했던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알랑거리는 정치 안 한다. 김종인 위원장도 사귀고 있는 게 많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서 봤던 것처럼 김태흠 의원이 꽤 이준석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아까 김태흠 의원 말고도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뭔가 이준석 대표에게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두고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초선들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초선들이 오늘 긴급 의총을 열어서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후보 중심으로 단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많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김건희를 넘어야 된다. 라고 했고 김종인 의원이 장애물 하나를 제거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런 부분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실제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선거운동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의 사과가 없고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제대로 된 단합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선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가 어떤 윤핵관 문제 또는 선거 전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선인 시절에 루돌프 사슴꽃 머리띠를 준 적이 있다고 본인이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생일 때 이분이 구속이 됐다. 그래서 다시 선물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빨리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회동해서 뭔가 정리를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선들의 긴급 총회 얘기, 회의 얘기 잠깐만요. 저기에 뭐 제목은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의 거취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현장에 그래도 좀 가까우신 이도하 변호사님
초선들이 몇 명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지 저희가 좀 알 수는 있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은 저희 지금 이렇게 자료방을 쭉 봤는데 명확한 게 안 올라오는 게 아마 이 대표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선대위 차원이나 아니면 뭐 저희 새시대 준비위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 예. 이거에 안 올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노컷 뉴스라든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후보 중심으로 선거는 치러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도 보면 정말 그 여당으로서 초유의 사태였는데 1기 선대위를 형해화하고 매머드 선대위를 2기 선대위가 새로 발족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대위는 사실 저희가 선대위가 다 구성되면 선거가 끝나서 이게 리셔플링 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은 존재하겠지만 뭐 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기에는 당원들이 지금 선출하고 예. 국민들 선출을 한 이준석 대표를 이 부분을 거치를 논의하는 게 의총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서 표현했던 선대위는 이제 섞어질 수도 있다 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측의 공개 충돌이 뭐 어떤 사례로도 좀 나타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김민전 교수가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물론 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는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또 비공개 회의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본인은 선대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렇게 선대위 일에 대해서 제동 거는 게 이게 맞나요? 당 대표로서 당무만 하겠다면서요. 당무만 하는데 선대위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뭐냐면 본인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선대위 들어와서 내부 투쟁을 해야죠. 예. 근데 지금은 밖에 있으면서 온갖 문제에 대해서 다 개입을 하고 하루에도 두세 건씩 인터뷰를 하면서 후보가 뭐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아니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공한 대통령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에게 뭐라고 지지를 호소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후보 성공 못할 거니까 찍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당 대표가 만약 그렇다면, 예를 들어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금도를 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벌이는데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 후보 이거 국민들에게 도저히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우리 갤럭시 폰 별로 안 좋으니까 쓰지 마세요. 애플폰 쓰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누가 국민들이 그걸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김민전 교수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안철수 대표하고는 오래전에 이 정치 한번 하다가 이미 이제 관계가 멀어졌던 그런 교수를 지금 하고 계신 사이예요. 의원님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알려지기로는 김민전 교수를 반대한 게 뭐 일부 보수 유튜버 방송에 출연했거나 혹은 본인이 좀 얘기하는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선대위 직책을 던졌더라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김민전 교수 영입을 반대할 수 있는 건 아닌지요? 아니 자기 주장 반대하면 다 못 들어옵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그렇게 협소한 정당인가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당론으로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부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주장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국민의힘에 얼씬도 못하겠네요. 그런 국민의힘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그런 당대표가 있는 당을. 알겠습니다. 그 당내에 여전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측의 공개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 후보 오늘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습니다.